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예술 서종국의 법대로 7월 13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또 그 이재명 사법 위기, 계속 사법 위기 하는데 이제 점점 좁혀져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김성태 실형 선고가 됐는데 이화영에 이어서 아무래도 관심은 이게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일 텐데 일단 정리를 해주시죠. 이재명 판결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죠. 이번 판결도. 그렇죠. 네. 이걸로 이제 그 한자 성어로 하면요. 네. 부관참시입니다. 부관참시. 예. 두 번 이렇게 죽이는 건데 예. 이재명을 이렇게 두 번 죽이는 건데 예. 앞에 이화영 판결은요. 사약으로 죽이는 거라면 근데 이 김성태 판결은 다시 무덤 파가지고 이렇게 칼로 목을 확실하게 치는 그게 이제 훨씬 더 뼈 아픈 거예요. 아, 더. 훨씬 이게 더 뼈 아파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이화영이는 예. 뇌물은 이제 그 800만 불의 그 이재명하고 이게 공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따라서 이제 그 약간의 뭐 다툼이 있죠. 근데 김성태 공소장은요. 아예 이재명에게 그 800만 불 뇌물을 준 거다. 네. 북한에. 네. 이게 제3자 뇌물이에요. 그렇죠. 제3자 뇌물이죠. 이재명도 이게 그 이재명도 기소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김성태는 뇌물을 준 사람이에요. 준 사람이고. 준 사람이 유죄가 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근데 받은 사람은 북한이잖아. 이재명이 받은 거죠. 그거는 형식적으로 아, 전달된 그러니까 거지.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이에요. 오케이. 예, 어차피 3자한테 돈 주라고 한 거죠. 3자한테 돈 주라고 한 거니까는 이렇게 거쳐서 가나, 이렇게 가나. 예. 그러면 뇌물은 이제 이거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준 사람하고 이게 받은 사람이 유무죄가 일치돼야 돼요. 다만 이제 뭐 이게 1심이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신진우가 하는 한은 일치가 돼야 돼요. 이 말은 이제 그 김성태가 뇌물 공여로 이제 그 유죄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도 유죄가 돌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신준호가 이제 판단한다면. 이런 데 구조이기 때문에 이화영은 이제 공범자니까 조금 이게 다툼 여지가 있지만 아니 김성태는 그대로 이게 이재명한테 800만 불 준 거다. 이게 유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뼈아픈 이런 데 판결입니다. 아, 지금 이제 보도가 된 거는 구체적인 건 안 나고 판결문이 또 공개가 다시 되겠죠. 기자들이 뭐 지절해가지고. 근데 기자들이 법을 너무 몰라. 예. 나 이게 공소 구형부터요. 기자들에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 자, 두 가지만 지적하면요.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공부할게요. 자, 두 가지 이제 그 선고가 자꾸 두 개 나오잖아요. 예. 구형도 두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착각한 신문사가 많은 게. 어떤 때는 2년 6개월 받았다가 선고했다고 하고 어떤 때는 3년 6개월 선고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이게 구형량도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구형 3년 6개월 이렇게 돼. 모든 범죄는 정치자금법에 따로 구형 선고합니다. 정치자금법은 따로 해야 돼요. 왜요? 100만 원 넘으면 이게 피선거권이. 그렇네. 선거법도 그러고. 선거법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넘으면은 그 피선거권 박탈되고 어쨌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이게 얼마가 노는지를 따로 선고해 줘야 돼요. 그래 피선거권이든 뭐든 이게 노잖아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따로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성태가 이제 알았다. 김성태가 이제 그 이화영이한테 준 거 중에 정치자금법도 있고, 있어. 예, 그런 뇌물도 있잖아. 있죠. 그게 뇌물도 분리 있죠. 선고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선고 중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정치자금이에요. 그 정치자금법. 그래서 1년이고 나머지가 1년 그것도 실형이에요. 집행유예 붙어 있을 뿐이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남는 게 이화영이한테 뇌물 준 거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에 800만 불 제3자 뇌물 이재명한테 준 거 있잖아. 요거 합쳐가지고 이게 실형 2년 6개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만 보고 이게 2년 6개월 하면 안 되죠. 앞에 1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는 기자들은 3년 6개월이라고 썼고 저처럼 모르는 기자들은 2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저는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준데 그러니까 어떤 또 신문사 보면 뇌물하고 정치자금이 뭐 1년이고 외국환 관리법이 2년 6개월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치자금만 이화영 요게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이화영에 준 뇌물과 그다음에 북한에 준 뇌물 있잖아. 요거 하고 그다음에 외환관리법하고 남북교련협법 있잖아. 요것도 잘 봐야 돼요.
남북 교류협력법이 500만 불은 교류협력이 이미 됐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유죄입니다. 스마트팜 사업비. 예. 그건 유죄예요. 예. 근데 300만 불 이재명 대가는 예. 아직 사업 착수가 안 됐잖아. 아. 그런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예. 허가 문제거든. 따라서 이게 북한에 800만 간 거 유죄는 맞는데 뇌물은. 맞는데 근데 800만 원 갔는데. 남북 교류 협력법상의 허가 대상은 500만 불은 대상인데 안 받았고 대상은 유죄죠. 예. 그다음에 300만 불은 무죄인데 이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지. 이건 이재명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부 허가 문제.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도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면 보십시오. 네. 지금 이제 500하고 300만 불 있잖아. 예. 스마트팜 500. 예. 방북 대가 사례금 300. 자, 300부터 보면 예. 여기 200만 불은 노동당이 준 거야. 그렇죠. 그 적성국가죠. 예. 그다음에 100만 불은 리호남한테 리호남한테 줬는데. 줬죠. 근데 그게 두 번 나눠줘. 북한 공작원 리호남. 예. 마닐라에서 70만 불을 줘. 그렇죠. 요거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아니에요. 마닐라에서. 마닐라에서 그냥 돈이 있는 걸로 줬지. 그게 외환 밀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렇죠. 환책이 이런 게 아니죠. 예. 근데 30만 불 줄 때는 그너기 그 다음에 그너기 외국환 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허가 안 받고 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게 230만 불이 외국환 관리법의 유죄야. 근데 그 중에 30만 불은 100만 불은 리오나미가 묻고 200만 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적성 국가의 준거 제재 위반 요거는 200만 불이고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은 230만 불이에요. 이걸 막 착각하니까 신문마다 어떤 달에 200만 불, 어떤 달에 230만 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300만 불이 다 이재명한테는 뇌물이에요. 이재명한테는 뇌물이고.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은 230만 불. 그다음에 적성 국가한테 제재 위반은 200만 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이렇게 돈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거는 딱 맞고 300만 달러는 대북 사례 방북 사례금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주기로 했던 거 스마트팜 사업비 딱 맞는데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것은 김성태의 문제고 그러니까요. 이재명의 문제를 보면은 어쨌든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달러가 갔다. 그렇죠.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다음에 500만 불도 그냥 신고 안 하고 외국환을 밀반출한 게 있잖아요. 이게 164만 불이 유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머지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환치기는 그게 외국환 관리법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환치기는 외국에서 그냥 돈 있는 거 있잖아. 교환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환치기라고 잘못 말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외국환 관리법은 이제 우리 10,000불 이상 못 가져 나가잖아.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몰래 가져 나간 거. 이게 164만 불하고 그다음에 뒤에 거 230만 불. 그럼 얼마 될까? 164, 230. 그럼 이게 364. 그렇잖아요. 요게 그 외국환 관리법인데 뭐 외국환 관리법이 위반되냐? 무죄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요래 나가나 거기서 환치기 하나 그렇죠. 북한에 간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신문이 다 틀리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요. 그렇네. 근데 결론은 800만 불이 이재명에 대해서 제3자 뇌물로 갔다. 이게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빨리 나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모르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부 신문에 보면 막 무죄 이야기가 나오고 대북선거 무죄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나오니까는 이거 그러면 이거 이재명 관련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재명에게 간 거는 뭐 딱 떨어지는 거고 이 판결문이 앞으로 이제 공개가 저번에 제 이하영 때 보니까는 그 나중에 이제 판결문이 어떻게 공개가 되죠? 판결문에 계속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막 나오던데 판결문은 이제 그 원래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돈 몇백 원 주고 이게 법원 갔다 보면요. 지금 이름이 다 가려져 있어요. 이름이. 근데 이화영 판결문도 읽어보면 일반인들 잘 못 읽어요. 왜 전부 A, B, C, F 이 사람 이름을 집어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 다 작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판결문 가지고 보니까 전부 이게 판결문 원본 자체가 아니 뭐 A, B, C, F 이런 식으로 실명이 없어요. 근데 저것도 하면 요게 신명섭이네. 요거는 이게 안부수네. 이런 걸 알잖아요. 요게 김성애고 그러니까 리오남이고.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읽어도 지루하고 이게 읽은 사람 없을 거예요. 따라서 판결문은 이제 그렇게 공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이거는 비공개상이 아니에요. 원래 판결문은 공개석상에서 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달라면 주잖아요. 이렇게 국회 통해서
앞으로 이게 공개될 건데 뭐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예. 다 이게 공수하고 대조해 보면 나오거든요. 공수하고 예. 따라서 이제 그 어제 판결은 쉽게 말하면 이게 이재명한테는 800만 불이 자기 그 뇌물로 다 인정됐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화영보다 뼈아픈 게 이화영이는 이제 그 자기가 뇌물 받은 당사자니까 그렇죠. 또 이게 보고했냐는 다툼이 있지만 이 김성태는 아니 그냥 이재명한테 뇌물 준 걸로 이렇게 유죄가 높기 때문에 예, 예, 그럼요. 훨씬 이게 더 뼈아프다 이래 보면 그렇겠네. 근데 저는 왜 자꾸 판결문을 여쭤보냐면은 이 판결문 안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심양에서 이재명하고 김성태하고 통화한 거, 그것 또는 마닐라에서 또 통화한 거. 그래서 심양에서 통화할 때 이재명이 고맙다. 뭐 이렇게 했던 것이 판결문에 그 인정을 해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재명이 다 보고를 받았고 다 알고 있었다는 이제 증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판결문에 넣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이제 판결문이 뭐 200페이지가 넘고 옛날에도 예, 예, 이번에 그러니까요. 좀더 있어가야 워낙에 되겠네. 적나라하게 예. 뭐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그것만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지루할 정도로. 아, 그래서 이제 그것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라고 양원경 기자가 있죠, 하거든요. 저 RTV 조사에. 근데 그것도 못 읽어줘. 아. 왜냐 200장이 넘는 것도 읽어. 아, 그렇죠. 그거는 이게 뭐 맨날 며칠 읽는데 누가 들어요. 기자들이 아마 법조 기자들이 보물찾기 하듯이 막 지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그 제처럼 저는 한 두세 번 봤어요. 예. 양 기자하고도 이게 통화를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걸 요약해서 방송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쉽게 전달하는 예, 예. 그걸 정확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300만, 500만 정확하게 그렇네. 한 게 예. 두리뭉실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역할이 예. 저희처럼 이게 그 평론가가 할 역할이라 예, 봅니다. 예, 그럼요. 어쨌든 이제 김성태 적용된 법 이거는 다 이제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일단 이재명에게 치명상이 됐다. 부관 참치다. 그러니까 예. 이하영 재판 때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하영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이쪽에 뇌물을 준 자, 뇌물을 받은 자, 예. 뇌물을 준 자가 유죄가 인정이 됐으면 뇌물을 받은 자는 당연히 받았으면 더 크죠. 그럼 더 큰 유죄가 형량은요. 예. 형량은 이게 준 사람은 예. 돈을 몇 천억, 몇 조를 줘도 5년 이하입니다. 예, 예. 그래서 3년 6월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네. 예. 받은 사람은 1억만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특가법. 예. 네, 무기징역까지도. 근데 양형 기준상으로 한 50억이 넘잖아요. 예. 그럼 이게 보통 20년에서 25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50억 넘으면 저거 800만 달러면은 100억이 넘잖아. 111억이죠. 그러면- 줄 때 환율해요. 줄 때 환율. 지금 환율이 아니에요. 예, 예, 예. 줄 때 환율하면 이게 111억 정도 돼요. 그럼 20년에서 그럼 25년 이게 보신다. 20년에서 25년이 양형 기준입니다. 예. 그 정도. 박근혜 이제- 대통령은 30년 구형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검찰은 예. 지금 이제 그 구형은 아마 20년에서 25년 정도 구형할 걸로 제가 구형하고. 대충 예. 취재. 자, 선거 그럼 몇 이게 년? 어떻게 되느냐? 예. 선거보다 이제 이재명이가 살 길이 예.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이재명이가 이제 빠져나가고 그 사람도 그냥 죽을 사람은 아니잖아. 그럼요. 예. 그것도 이게 당연히 변호사들이 아니지. 지금 변호사 많이 보강됐어요. 부인은 있지만 예, 그때 뭐 12명 뭐 하더니 뭐. 예. 또, 예. 지금 이재명이가 사는 거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신진우 부장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예. 왜 앞뒤가 이게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신진우는 지금까지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알고 있죠. 이하영 1년 8개월 재판했지. 김성태 이거 김성태 했지. 예. 이거 뭐 거의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다 봐야죠. 판결문을 써보면 그 쓰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두 가지인데 이재명이 사는 사는 법. 하나는 이게 그 서울로 가져오면 돼요. 지금 자기 시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서울로 가져오는 게 재판하려고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갖다 붙이면 3년 5년 끌라고. 그렇죠. 시간 끌고 그렇죠. 나중에 지가 대통령 되면은 끝나죠. 셀프 사면. 그거는 이제 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원서 시간 끌어가 신진우 옮기라. 인사이동. 그 두 가지인데요. 예. 둘 다 이게 쉽지 않은 게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제 서울 가져오는 거는 제가 방송도 많이 했지만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제가 김만배하고 최윤길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는 그 사례가 있더라고. 예, 최윤길 제 사례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최윤길 그 변호인이죠. 성남시 의회 의장의 변호인이었고 예. 김만배 쪽에서 그러니까 두 사건을 병합을 해달라고 한 거죠. 예, 서울 옮겨달라고. 서울로 같이 옮겨달라고. 근데 그때는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검사가 동의를 해줬어요. 옮겨가라고. 예, 옮겨가라고. 검사도 서울 사기 좋았잖아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이제 각 그 법원이 있으면 상급법원에서 예. 하는데 공통된 상급법원이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바로 위 상급법원은 수원고검, 서울고검인데 그 위에 딱 있는 게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왜 안 해주냐면 예. 아니 관련성이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관련성. 정인이 공통되거나 쟁점이 공통되잖아. 예, 예. 아니 최윤길한테 40억 뇌물하고 대장동 비리하고 게 관련성이 직접 없잖냐. 예, 예. 이거하고 그다음에 재판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재판이 지연되죠. 합치면 예. 지연되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거 대장동 거기다 갖다 붙이면은 그 다른 재판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대장동 뭐 백현동 성남 FC 뭐 위례 신도색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또 갖다 붙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울 검찰도 반대하고 예. 수원 검찰도 반대 성명을 예, 냈어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둘 다 냈어요. 예, 예. 근데 우리 때는 제가 최윤길 김만배 때는 예. 검찰이 동의했는데도 판사가 안 해주는데 이번에는 검사들이 반대하잖아. 예. 더 안 해주죠. 예, 예, 예. 거기 그렇겠네. 주심이 누구냐면 서경환 대법관이에요. 예, 그렇더라고요. 서경환. 대법 일부. 예. 예. 근데 거기 오경미하고 김선수가 있잖아. 명수의 선수 김선수 예, 좌파 오경미. 성향. 이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빨리 기각하면 돼요. 서경환이가.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만장일치야. 예. 그러니까 이제 오경미하고 김성수가 땡깡 부리고 동의 안 하면 예. 8월 1일 이후로 돼. 둘이가 8월 1일 오경미는 안 나가는데 김선수는 나가잖아요. 임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김선수 나기 전에 예. 이거 오래 끌 이유가 없잖아 병합은.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김선수나 오경미가 좀 이게 변수는 있다. 그렇지만 서경환이 주심인데 워낙 명분이 거 있잖아. 따라서 이게 저는 기각은 거의 100%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산원법원 이재명이 첫 번째 산원법원 이 서울로 옮겨가지고 그 신청을 했습니다. 옮겨서 대법원 일부에서 지금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옮겨서 시간을 끄는 방법 이거 하나가 있는데 이 꼼수는 이제 무너질 것이다. 지금 그 서정우 변호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한쪽에 찬성을 했어도 안 됐는데 지금은 양쪽 다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진우가 무서워서 옮기려는 것도 있겠죠. 그럼요. 시간 끌기도 있지만. 그럼요. 예, 신진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예. 거기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두 바로 번째. 이제 시간 끌기거든요. 예, 예. 신진우한테. 신진우 신진우가 부장이 지금 3년째예요. 예. 원래 법관은 2년마다 이게 예, 옮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조금만 끌면 신진우만 이제 옮겨버리면 예. 그러면 이게 뭐 다른 후임이 오니까 한번 붙어볼 만하다. 또 시간도 또 끌어야 되고 네. 또 끌고 다른 후임이 오면은 재판 기록 다시 볼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병합 신청 서울로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것도 두 가지 의도인 게 이것도 시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 결론 나올 때까지 시간은 가잖아. 그렇죠. 이거 안 했으면 재판 벌써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도 끌고 서울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 예. 이미 거의 한 달 이상 끄는 거잖아요. 예. 대법원에. 그러면서 이게 좀 있다가 제가 보기에 기피 신청할 겁니다. 신진우 바꿔달라고. 또 또. 기피 신청. 그러면 이게 또 한두 달 끌어. 예, 예. 예. 한두 달을 끌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피 신청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피 신청 옛날에 이완희가 했을 때 기각한 게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그래요? 예, 서경환이가 이사회 서경환 하다가 예. 그러니까 근데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시간 끄는 게 이재명 측은 뭐냐면 이게 무더기 정의 신청한대. 이완희 때 한 사람 다 불러보자. 그 무더기 계속 했잖아요. 그 선거법 때도 계속 무더기 네. 정의 신청하고 그래서 시간 끌기. 지금 FC가 410명이잖아. 성남 FC 410명. 정의 아마 신청이. 이제 검찰은 정의 신청 안 할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재명 측은 무더기를 해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아마 인사 요걸 노리는데 근데 요것도 쉽지 않은 게요. 두 가지 우리 방책이 있어요. 예, 예, 예. 하나는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중요 사건은 끝까지 한다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 판사가. 네, 그대로 조희대 간다. 대법원장이 그렇게 예. 한다 그랬거든. 예, 예. 지혜를 막기 위해서. 예, 예. 지금 제가 어제도 재판 제가 2개 했어요. 아. 갔더니 판사가 요즘 애누리 없이 딱딱딱 날짜를 잡더라고. 재판 지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막 지금 판사들마다 화제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와, 어제 저 여성 판사한테 저 도박 사건 갔거든요. 예. 이거 2달도 안 됐는데 예. 구속 사건은 무조건 이게 6개월 끝내라는 대법원의 지침 확고하기 때문에 네. 그냥 날짜를 막 2주마다 그냥 잡더라고. 확. 안 그랬거든 조희대 전에는. 예. 와, 이거 빨리.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재판 분위기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어쨌든 맡은 사건이 있으면은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희대가 결단 내려서 신진우 부장 1년 더 줄 테니 끝내고 예. 와. 그럼 되겠네. 이게 옛날에 그 양성태 대법원장 재판하던 그때 김명수가 자기 그랬잖아요. 경희대 후배 판사. 예. 그때 4년인가 있었거든요. 또 그 판사도 있잖아요. 조국 했던 김미리. 김미리는 4년 몇 개월인가 있었잖아요. 그건 더 있었죠. 그럼 1년 더 있으면은 1심까지는 충분히 하잖아요. 끝내죠. 그러니까 요즘 재판 빨리빨리 하니까. 빨리빨리 하고 신진우 판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그 판사한테 조서 있잖아. 정의는 안 하고 판사 신문 조서만 증거로 내면 그거는 이게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판사 앞에서 작성한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100% 그냥 있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부동의를 못 해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는 신진우 부장을 이게 1년 더 있게 해라.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는 이게 원래 방침이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믿을 거는 이제 저는 주심 판사. 요즘 주심이 덜덜이 아닙니다. 판결문 쓴 사람은 주심 판사야. 주심 판사 온 지 몇 달 안 됐어.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고 배석 판사 둘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심 판사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재명 판결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분은 넉넉해 시간이. 온 지 몇 달 안 됐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재판하는 도중에 계속 배석이 바뀌었어. 신진우는 계속 있었고 계속 옆에 있는 판사 바뀌더라고. 제가 재판하는데 그거 알죠. 뭐 조사를 때문에 내 눈으로 경험했으니까 온 지 얼마 안 됐어. 배석은. 이렇게 배석을 남겨서 하거나 저 더 좋은 거는 이게 신진우 부장 1년 더 남겨서 이재명처럼 이게 중요한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 결단이 저는 필요하고 할 가능성이 높다 봐요. 재판 빨리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의 1심이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년 봄에 나올 수 있다. 선거법이 이 9월 6일 날 구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월 초에 1심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2심, 3심은 3-3으로 끝나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1심을 2년이나 끌었기 때문에 2심, 3심은 3-3을 진짜 지키면은 바로 내년 10월이니까 내년 1월에 2심, 4월에 대법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 봐요. 실제는 그래 되는 게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정인신문을 1심에서 한 4, 50명 거의 다 했잖아요. 잘했죠. 한 번 이게 1심하고 2심은 연결된 속심이라 했잖아요. 속심. 따라서 한 번 신문한 정인을 고등법은 또 안 불러요. 그러니까 고등법 가면 이게 정인이 없어요. 정인이 없으니까 3개월 내면 넉넉하게 끝낼 수 있고 대법원은 이게 법률심이니까 심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만 지켜만 주면은. 그렇죠. 그거는 이게 지킬 거로 저는 봐요. 그러면은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4월, 3개월 꽉꽉 채워도 내년 4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봄에는 어쨌든 100만 원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무조건 이게 100만 원 이상 논다 보는데 이제 또 좌파들은 좌파들에게 낯간지러우니까 자꾸 70만 원 이야기해. 막 80만 원 다 이고 왜 자꾸 70만 원이야? 그러니까 보통 8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 70만 원 자꾸 이게 부장을 믿고 이제 부장을 믿고 80, 90은 낯간지러우니까 70 정도로 하는데. 한승진인가요? 한승진? 근데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부장 판사. 근데 국민일보가 신문에 나버렸잖아. 그래서 그 현직 부장 판사들 취재해봤더니 우리 모른다는 게 있잖아. 김문기. 요거보다 이게 국토부 협박이라는 게 있죠. 맞아요. 여기 재질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그렇죠. 국가기관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뭐 여기 100만 원 안 넣으면 앞으로 이게 뭐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거 이게 위증도 꽤 했거든요. 어제 이 재판 서정 조사했어요. 어제에서 어제. 위정교사요? 어제 7월 12일이죠. 어제 마무리 서정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10월 그러니까는 9월 말에 구형을 치잖아요. 지금 이제 어제 서정할 때 이재명 측에서 또 이게 왜 백현동과 정바울 조선 다 안 내느냐 이러면서 이게 막 하고 또 이게 공무원들 중에 이제 마지막 정인신문할 때 위정한 비서실장하고 국장이 있거든요. 여자들에게 위정을 시켜가지고 마치 이게 그때 국토부 협박한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고 어제 막 서류 조사하는데 엄청 싸웠어요. 이재명이 위정교사가 아니고 선거법 서류 서정을 조사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공무원들 진술 중에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 거는 막 이게 조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서류가 왜 이렇게 서류가 부실하냐. 또 이게 왜 정바울 조선은 다 내냐. 막 이게 따지니까 검찰은 이거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냐. 핵심은 이게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협박했냐 안 했냐. 네. 이거 아니냐. 어제 엄청나게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날짜를 보면 예. 어제 이제 그 증거조사는 어제 끝났어요. 아, 서정이라는 게 이제 끝났고. 서류 증거. 예, 예, 서류 증거. 정의신문은 옛날에 끝났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남아있는 게요. 예. 남아있는 게 이제 그 피고인, 이제 요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재명 피고인 신문을 따로 한번 더 잡았어요. 원래 안 잡거든요. 예, 예. 원래는 이제 이거 원래는 끝나면 구형하면 끝나는데 최후 진술하는 날 구형하잖아요. 그때 피고인 신문을 뭐 간단히 하는데 안 하는 게 실무적으로 안 하는 게 한번 8, 더 90%. 잡았구나. 예, 예. 근데 8월 23일 해요. 예, 예, 이게 중요. 요 날이 선거법의 마지막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따로 잡았어요. 판사가 오래 걸렸겠다. 예, 예, 예. 아마 이게 이때가 8월 23일 날 예. 검사도 이재명한테 묻고 예, 예. 그다음에 변호사도 이재명한테 묻는데 원래는 피고인 신문을 필요한 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예, 예. 저는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왜 짜고 치 검사들은 보통은 안 해요. 예, 예. 근데 변호사가 이재명한테 이랬죠 하면 예예예 짜고 치기 때문에 그냥 서류로 내는 게 낫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치열하게 할 것 같아. 검사들도 이재명한테 네. 김문기 몰랐다는 정황,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이라는 정황을 캐물을 거고, 그렇겠네.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인은 쭉 또 변호하겠죠. 예. 그래서 따로 8월 23일 날 야. 하루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9월 마지막에 9월 6일, 9월 6일 날 9월 6일 날 이제 그 구형하고 최후 진술하고, 최후 진술하고 그다음에 선고한다. 아, 8월 23일에 하는 하루 더 있어요. 예. 그게 피고인 신문 날이에요. 공직선거법은. 그러면 이게 8월 18일 날 전당대회 하거든요. 예. 이재명이 다시 대표가 그렇죠. 되거든.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와 대표됐다 막 하고 다시 됐다 하고 막 또 명비어 청가 막 부르고 하는데 5일 있다가 가서 딱 또 재판정에 서가지고 자기 운명이 걸린 거기에 대해서 또 저 신문을 하게 되는 거네요. 아, 그날 하루 종일 예. 치열하게 하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있고 옆에 재판 위정교사 있잖아요. 예, 예, 위정교사는 이제 따로 안 잡고 예. 서류조사 끝난 다음에 그냥 9월 30일 날 바로? 그때 바로 구형하고 바로 피고인 신문도 하고 예. 모든 걸 한 번에 끝내자 하루에 예, 예. 9월 30일 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공직선거법은 중요하니까 예. 피고인 신문을 따로 한 개를 잡는 예, 거예요. 예, 예. 이재명에 대해서. 아, 예. 근데 위정교사는 같이 피고인 신문하고 구형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변론하고 이재명이 최후 진술. 간단하죠. 이게 9월 30일 날. 예. 위정교사는 간단하죠. 예, 예. 이렇게 아마 두 개가 끝납니다. 재판이. 어쨌든 두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또 다른 대북 송금도 진행이 되고 또 그 대장동도 또 재판 막 대장동이 또 더 빨리 또 끝낼 수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오더라고요. 대장동. 그러니까 대장동에 몇 개가 묶여 있는데. 아, 요거는요. 네. 안 그래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예. 검찰에서 의견서를 냈어요. 아, 예, 예. 그 김동현 판사인데 예. 아까 이재명이가 서울로 가져오려는 거 대북 송금 이걸 반대하는 수원도 반대하고 서울도 반대한다 했잖아요. 냈죠. 예. 근데 그 의견서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걸 제가 따로 인데 저는 방송을 예. 한데 뭐냐면 검찰에서 일단 쌍방울 대북 송금을 서울 가져오는 걸 반대하면서 네, 반대하면서 뭐냐면 이게 지금 그게 4개가 묶여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신도시. 예. 근데 위례하고 대장동은 똑같아요. 구조가. 위례 예행 연습해가지고 본 예, 예. 그게 대장동이에요. 똑같아요. 등장인물도 100% 똑같아요. 아, 예, 그렇죠. 유동규, 예. 김만배, 남욱, 예. 정영학 등장인물과 스토리가 똑같은데 요거는 이제 리허설이에요. 위례에서 한번 연습해보고 이게 100배, 1000배 튀겨가지고 뭐 만배가 좋겠네. 만배 튀겨서 대장동을 하자. 그러니까 두 개 심리가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그건 먼저 그러니까 이제 선고를 검찰에서 대장동하고 위례만 먼저 선고하고 근데 백현동은 좀 달라요. 예, 예. 백현동은 이제 김인섭이하고 정바울이가 들어왔잖아. 예, 예, 그렇지. 그 정지상이 좀 다르잖아요.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백현동과 FC는 더 심리를 하더라도 대장동 대장동하고 위례는 똑같은 건데 예. 심리가 사실상 예. 끝나가니 예. 요걸 이게 분리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김동해가 들어줄지 예. 김동해가 소문난 제가 김동현하고 한반에 있었던 그 연수원 동기 한반에 있었던 예, 예. 판사가요. 모 판사. 예, 모 판사인데 저하고 잘 아는 예. 저하고도 동기입니다. 그 예, 판사가. 예, 예. 근데 김동현이가 연수원 때보다 유명했대. 뭘로? 운동권으로. 아, 그래? 정치. 그래요? 정치 성향이 있잖아요. 예, 예. 싸움하면 막 좌파 편대면서 입에 거품 물고 아, 그거 술자리에서 있어요. 왜 싸우듯이 예, 예. 그런 판사가 김동현이래.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분리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더라도 어떻게 뭐 무슨 경우라도 이제 분리를 하자고 이제 검찰이 이제 요구를 했고 그러면 대장동 위례도 조만간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1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선거법과 위정교사는 1심이 9월, 10월 예정이 돼 있고, 10월에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선거법은 내년 봄에 대법 판결까지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재명은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죽기는 죽는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죽는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 제가 또 중요한 예언을 요즘 하는 게 예언. 이재명이가 이제 그 신기록을 하나 해방 이후에 깰 것 같아요. 뭐예요? 아마 이게 많이 역대 최고 형량이 나올 것 같아요. 다 합치면. 역대 이게 왜 최고냐. 그러냐면요. 예. 우리가 보통 이게 범죄를 여러 개를 합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미국은요. 예. 더셈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10개만 미국은 이게 다 더하면 징역 500년, 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징역 1000년 이래 놓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게 안 놓죠. 우리나라는 이게 여러 개 범죄를 합쳐도 제일 무거운 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가중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키껏 해봤자 뭐 제일 많이 넣어봤자 무기징역 아니면 45년 네. 가중해도 그것도 45년? 원래 35년까지니까. 35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중해도 네, 최고 본 건 35년 본 것 같아요. 뭐 35년이죠 법에. 근데 가중해도 뭐 45년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다 못 합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선고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쌍방울 대북 송금 선고하면 예. 그게 20년에서 25년 논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덕시법. 예, 예, 예. 그거 따로 선고해요. 음. 그다음에 대장동 미래띠가 선고하잖아. 예. 요거는 한 30년 나와요. 액수가 4,895억이야. 예. 배임이 4,895. 예. 여기 따로 넣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위정교사 예. 이런 것도 이게 따로 넣으면 요것도 이게 보통 한 2, 3년 잡아요. 예. 2, 3년. 예. 2, 3년. 그리고 이제 뭐 남아 있는 게 앞으로 법화.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다 합쳐버렸으면 징역 3, 40년 막는데 예, 예.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몇 년, 예. 여기에 또 30년, 예, 예. 여기에 또 2, 3년, 예, 예. 또 여기 몇 년 이렇게 합치면 이제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 그거는 뭐 이분의 여러 개 떨어져 이분이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네. 아, 떨어져 병합 있구나. 재판 안 하니까. 아, 병합이 안 되니까 다 재판부가 다르니까. 예. 아. 다 다르면 이게 근데 더하게가 살아야 돼요. 그건 더하게 원래는 한다. 그럼 뭐 대통령이 좀 사면해 주지 않나잖아.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예, 예. 70년, 80년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허용되거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제까지는 70년, 80년이 놓을 수가 없잖아. 예. 근데 이재명이는 20몇 년, 뭐 30년 이런 게 수원, 서울 떨어져 가지고 예, 예. 선고하다 보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역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 다 하면 최고 형량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웃기만 하기도 참 그런 참, 그러니까 참 그거 정치.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알겠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야당 대표가 지금 7, 80년.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무기징역이 선고받는 게 나을까? 7, 80년 받는 게 나을까? 그래도 7, 80년이 안 80 년 깎아주고 무기가 아니니까. 무기는 죽을 때까지니까 무기는 7, 80년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게 가석방 없는 무기가 딱 이재명한테 맞아요. 아, 근데 그 가석방 제도가 없는 무기. 없어요. 우리는 없죠. 도입하려고 해요. 아, 예. 도입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 해주는 게 딱 맞죠. 이재명 그럼 다수당일 때 그것부터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안 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거꾸로구나. 예, 예, 서정국의 법대로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순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